올 여름 유럽 여행을 꿈꾸지만 뜨거운 태양과 에어컨 없는 숙소가 막연히 두려우신가요? 그냥 한국이나 가까운 나라로 갈까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유럽의 매력을 포기하기엔 아쉽죠.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더워지는 유럽의 여름입니다. 내년이면 올해보다 더욱 뜨거워질 텐데 과연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대표 도시에 단 한두 시간만 이동하면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숨 쉴 수 있는 비밀 피서지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파에 치이지 않고 녹아내리는 더위 대신 청량감 가득한 경험을 선사할 유럽 현지인이 추천하는 근교 명소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런던 하면 누구나 빅벤, 런던 아이, 버킹엄 궁전과도 같은 랜드마크를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한여름 런던의 지하철과 도시 한복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덥고 습합니다. 이럴 때 런던에서 한두 시간만 벗어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이곳은 영국인들이 굴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작은 해안 마을이에요.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 역에서 기차로 약 1시간 15분이면 도착합니다. 내리자마자 바닷바람이 확 불어오고 해변을 따라 펼쳐진 컬러풀한 비치하우스와 작은 갤러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선한 굴과 해산물 요리를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죠. 여름에도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파라솔 아래에서 굴 한 접시와 함께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즐기면 이보다 더 완벽한 피서가 있을까 싶을 정도죠. 특히 7, 8월에는 휘트테이블 오이스터 페스티벌이 열려서 현지 음악과 퍼레이드, 다양한 해산물 푸드트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해변 산책로를 걷다 보면 다양한 펍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런던 브릿지 역에서 기차로 약 1시간 20분. 이곳은 유럽 최대의 해상 어선단이 있는 도시이자 중세풍의 구시가지와 언덕 위 성체가 인상적인 곳이에요. 도시 한복판에 헤이스팅스 올드타운은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고, 해변가에서는 현지 어부들이 갓 잡아 올린 생선을 바로 구워주는 노점들도 많죠. 해변에서 패러글라이딩이나 카이트 서핑을 즐길 수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라면 아쿠아리움에서 시원하게 해양생물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도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런던의 후덥지근함이 완전히 잊혀질 거예요. 이 두 곳은 런던 빅토리아역에서 기차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고풍스러운 건물과 조용한 해변, 그리고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피쉬앤칩스 맛집들이 즐비해요. 특히 브로드스테어스의 바이킹 베이는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영국식 바캉스의 정수를 느끼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파리의 여름, 상상보다 더 뜨겁습니다. 에펠탑 잔디 아래에서 소풍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파리 시민들은 진짜 더위를 피하고 싶을 때 근교로 떠나요. 파리 북쪽, 기차로 약 1시간 거리. 이곳은 파리 시민의 비밀 해변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지인들에게 인기 만점인 강변 피서지입니다. 우즈 강변에 펼쳐진 인공비치에서는 파라솔 아래 누워 일광욕을 하거나 수상스키, 카약, 패들보드 같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요. 근처에는 19세기풍의 카페와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강변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파리의 복잡함과 전혀 다른 프랑스식 여유를 만끽할 수 있죠. 파리 몽파르나스역에서 아리알비로 약 40분. 이곳은 파리 근교 최대의 자연공원으로 울창한 숲과 고성, 그리고 천년의 역사를 가진 작은 마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샤토 드라 마들렌, 성체에서 내려다보는 계곡 풍경은 정말 그림 같고, 숲속 하이킹 코스는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자전거를 빌려서 계곡을 따라 달리거나 현지 농가에서 만든 치즈와 와인으로 피크닉을 즐기는 것도 추천드려요. 파리 북쪽 기차로 30분. 이곳은 샹티 크림의 고향이자 프랑스 왕실의 별장이 있던 곳이에요. 넓은 숲과 호수, 그리고 샹티 성의 아름다운 정원은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특히 성 내부의 미술관과 마을박물관, 그리고 현지 카페에서 맛보는 샹티 크림 디저트는 꼭 경험해봐야겠죠. 파리 남동쪽 아리알로 30분. 운하와 작은 섬들이 이어진 이곳은 카약을 타거나 수상 자전거를 즐기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파리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물 위로 보내는 하루는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파리 근교에서 색다른 자연과 여유를 느끼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바르셀로나의 여름은 태양이 강렬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산속의 선선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산치역에서 기차로 40분.
이곳은 예술가들이 사랑한 하얀 마을로 바르셀로나보다 훨씬 덜 붐비고 해변도 더 깨끗합니다. 해변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백색 건물과 야자수,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아트 갤러리, 카페, 해산물 레스토랑이 어우러져 지중해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어요. 특히 저녁 노을 질 때 해변에서 바라보던 풍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로 35분. 이곳은 작은 만과 언덕, 그리고 바위 절벽이 어우러진 조용한 해변입니다. 관광객이 적어 한적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고 현지인들만 아는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오징어 요리를 한번 맛보실 수 있어요. 해변 옆 언덕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르셀로나와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버스로 2시간, 마치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시키는 하얀 집들로 가득한 코스타 브라바의 하얀 마을입니다. 좁은 골목길과 하얀 집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그림 엽서 속에 들어온 느낌일 거예요. 여름에도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작은 해변에서 스노클링이나 카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기차와 산악열차로 약 2시간, 해발 2000m가 넘는 피레네 산맥 고지대에 위치해 한여름에도 선선한 공기와 맑은 호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길부터 이미 여행의 하이라이트. 호수 주변에서 하이킹, 승마, 미니골프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고 여름에는 야생화가 만발해 정말 아름다워요. 로마의 여름은 정말 덥고 건조하죠.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도 여름이면 도시를 떠나 근교로 피서를 갔답니다. 로마 테르미니역에서 기차로 1시간 10분, 또 역에서 버스로 15분. 이곳은 로마인들이 예로부터 사랑한 청정 해변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 절벽 위에 자리 잡은 하얀 마을이 어우러져 이탈리아 남부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요.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마을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자리한 젤라또 가게와 현지 해산물 레스토랑들이 여행의 피로를 싹 풀어줍니다. 특히 일몰 무렵 절벽 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정말 환상적이니 꼭 경험해보세요. 로마에서 기차로 약 1시간, 중세 성이 해변 바로 옆에 자리한 독특한 풍경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넓은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 그리고 성을 배경으로 한 사진은 인생샷 포인트. 해변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거나 현지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즐기며 로마의 더위를 잊어보세요. 로마 남동쪽 기차로 약 1시간, 언덕 위에 자리한 와인 마을과 화산호수가 유명합니다. 고도가 높아 바람이 시원하고 현지 와이너리에서 와인 테이스팅을 즐기며 호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요. 또 네미호수 주변에 딸기 케이크와 수제잼은 정말 유명하니 꼭 맛보세요. 로마 북쪽 기차로 1시간, 화산호수 특유의 맑고 차가운 물, 그리고 호숫가에 자리한 중세성이 인상적입니다. 카약이나 패들보트를 타며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호숫가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생선 요리를 맛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로마에서 기차로 40분, 빌라 데스테의 분수 정원과 빌라 아드리아나의 고대 유적, 그리고 고지대의 선선한 공기가 한여름에도 쾌적함을 선사합니다. 특히 분수 정원의 시원한 물소리와 그늘진 산책로는 더위를 완전히 잊게 해줄 거예요. 피렌체의 여름은 특히 덥고 도시 한복판은 그늘이 적어 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언덕 위에 선선한 바람과 멋진 전망, 그리고 와인 향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피렌체 중심에서 버스로 20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피렌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고대 로마 유적지와 고풍스러운 성당,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시원한 음료를 즐기며 도시의 더위를 완전히 잊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해질 무렵 언덕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피렌체의 노을은 정말 황홀합니다. 피렌체에서 버스로 40분, 토스카나 언덕에 자리한 와인 마을로 올리브나무와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현지 와이너리 투어에 참가해 시원한 와인셀러에서 와인 테이스팅을 즐겨보거나 작은 골목길을 따라 산책하며 토스카나의 정취를 한번 느껴보세요. 베니스의 여름은 습하고 더울 수 있지만 근교로 나가면 또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베니스에서 페리 또는 버스로 1시간 15분, 작은 베니치아라고 불리는 이곳은 운하와 다채로운 집들이 어우러진 조용한 어촌입니다. 관광객이 적어 한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고 현지 어시장에서 갓 잡은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운하를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기며 베니스의 더위를 잊어보세요.
베니스에서 기차로 3-40분. 운하와 나무 그늘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쾌적합니다. 현지 카페에서 프로세코 한 잔을 즐기며 조용한 골목길을 한번 산책해보세요. 베니스에서 기차와 버스로 2시간 이상. 거리는 좀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산지대인 돌로미티는 한여름에도 선선하거나 심지어는 쌀쌀할 정도예요. 트레킹, 케이블카, 고산호수, 피크닉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고 하늘을 찌르는 듯한 산봉우리와 에메랄드빛 호수는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을 선사합니다. 돌로미티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유럽의 대표 도시에서 한두 시간만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근교 피서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즐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름 유럽 여행, 무턱대고 유명 관광지들만 돌다 보면 더위에 지쳐 제대로 된 추억을 만들기 어렵죠. 하지만 오늘 소개한 곳들처럼 현지인들이 찾는 근교 소도시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피서를 즐긴다면 훨씬 더 특별한 여행이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만의 숨겨진 피서지가 있다면 이것도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지만 더위 때문에 골치 아프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시원한 여름 여행을 응원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후회하지 않을 여행하세요. 감사합니다.